그러면 이 내용은 여기서 정리하고요. 다음 현장, 나흘 만에 신규 확진자 200명대, 하지만 더 거리 둬야. 자, 다음 헤드라인 보시죠. 이번 주가 고비,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자, 조금 전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에서요, 이 수도권 감염 확산을 이번 주 내에 막지 못하면 이 3단계 거리두기 격상도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만큼 이번 주가 분수령이라는 얘기겠죠? 자, 그럼 지금 바로 질병관리본부로 가보시죠. 현재 그 즉각적인 3단계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으신 상황입니다.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유행의 양상과 규모 그리고 확대되는 그런 속도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3단계 적용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3단계면은 이거는 정말 그야말로 좀 심하게 말하면 완전 올스터. 그렇죠. 뭐 최고 단계니까요. 예. 고려해야 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닌 만큼 정경 본부장 입장에서도 정말 고민이 많겠어요. 그렇습니다.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 3단계 격상 필요하냐 이렇게 국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55.9%, 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가 이제 40.1% 이렇게 나왔는데요. SNS 상에서 보면 방역 지침 좀 따르자 이런 의견들 많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또 그리고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정은경 본부장이 말하자면 이 5천만 국민을 함께 이끌어가는 조별과제 조장 아니냐. 조장 말 좀 듣자. 뭐 이런 표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입장해 있는 분이 2,400여 명, 400여 분 정도 되는데 아마도 오늘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은 영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지난주에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난 금요일에 정본부장을 만나러 또 질본을 찾았다가 한바탕 또 정치권에서 논쟁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뭐 저 당시에 사진도 언론에 많이 공개가 되면서 특히나 이제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 어줍잖은 훈장질 뭐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저렇게 방문했던 것을 비판했습니다. 응원을 하려면 뭐 꽃이나 떡을 보내는 게 낫지 뭐 바쁜 사람 시간 뺏지 마라 이런 비판이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정청래 의원 당시 2016년에 총선 때 김종인 당시 민주당 비대위원장한테 컷오프 당했던 뭐 악연이라면 악연이 있죠. 뭐 그래서 그런지 워낙에 이제 좀 센 발언 많이 하시는 분이지만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미래통합당 쪽에서는 과거에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당시에 이제 야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질본 방문해서 브리핑 받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또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진짜 지금 정치권의 핵심 논쟁거리 중 하나가 바로 2차 재난지원금을 줄 거냐 말 거냐. 만약에 준다면 과연 50%만 주냐 100%만 주냐 100% 다 주냐 뭐 이런 건데 그래도 대체로 주는 쪽으로 가자는 방향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야 모두 주자는 데는 큰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또 한마디 했죠. 그렇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사실은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재원, 이 돈이 얼마큼 있느냐 이게 사실 중요한 부분이라서 계속해서 그 홍남기 부총리의 입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데 그 지급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만 2차 지급을 한다면 1차 지급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취약 계층에게 선별 지급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홍남기 부총리는 밝힌 것이죠. 확실히 지금 유튜브 아이디 효사님 강제 재택근무 중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오늘 집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통합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 역시 선별 지급에 동의하는 모습이 있는데 하지만 이재명 경기지사 다 줘야 한다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논리에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평등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재명 지사의 논리는 이 재난지원금 본질적으로 재난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는 경제 정책이라는 겁니다. 뭐 어려운 사람들 돕는 자선 사업이 아니다. 뭐 재원 마련에 더 기여한 국민은 빼고 또 재원 기여도가 낮거나 뭐 국민이 좀 돈이 없는 사람들은 지원한다. 이건 헌법상의 평등 원칙에 반한다.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이죠. 자, 일단 문제는 재원이겠죠. 홍 부총리는 100% 국채 발행을 해야 한다.
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는 뭐 공무원 월급을 깎자는 주장도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정은경 본부장 월급도 깎아야 되는 거냐 뭐 이런 또 그렇죠. 얘기도 있습니다. SNS상에서는 좀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은데 1차 재난지원금 사용 기한이 이번 달까지라니까 이거 만약에 안 쓰시면 국고로 또 환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청을 아직까지 안 하신 분이 있다면 예,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그렇습니다. 예. 잊지 마시고요. 이것도 궁금하시죠? 추석 때 고향에 내려가도 되냐? 아니 내려갈 수는 있는 거냐 말이죠. 네네. 논란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게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대변인 발언이 오늘 논란이 됐었는데 기자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이 추석 이동 제한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해가지고 한동안 네. 뭐 기사가 계속 올라오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논란이 너무 커지니까 민주당에서는 논의한 바 없다 이렇게 손사래를 쳤는데 뭐 좀 이 여론 흐름을 좀 지켜보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허윤정 대변인 스스로도 재난지원금 관련 답변하는 중에 이제 얘기가 나온 것이다. 이게 뭐 추석까지 만약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가 된다면 예. 이동이 불편하다는 의미였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 이제 공론이 모여진 건 아니고 허윤정 대변인이 기자들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이렇게 조금 설명을 하긴 했었습니다. 예. 네. 자 일단 그런데 추석하면 민족 대이동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네. 예, 특히나 뭐 기차나 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용자도 많고 또 아이부터 어른까지 남녀노소 다 한 자리에 모이는 날인데 이게 또 좀 괜찮을까? 특히나 이제 올해 추석이 이제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예. 어찌 보면 올해 가장 긴 연휴거든요. 추석 연휴 기간 특히 장거리 이동 제한 조치 이런 거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네. 국민 청원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입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앞서 이란에서도 이 코로나19가 추가 확산 막기 위해서 명절에 자국 내 봉쇄령 내리기도 했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당시에도 말이 많았었거든요. 자, 일단 추석하면 또 맘카페에 많은 또 글이 올라오잖아요. 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참 어떻게 보면 웃픈 얘기인데 시댁에서 먼저 니들 오지 마라 이렇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런 말씀이 없다. 이거 이럴 때 어떡하죠? 예. 지금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무튼 뭐 본인 뭐 우리 고 의원님의 또 문제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예. 좀 예민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아직 혼자 살아서 예.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서로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다만 아직 추석 연휴가 되려면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이 기간 안에 조금 이 코로나19가 잡혀서 좀 뭐 가족들 만나러 가는 게 큰 스트레스 없이 부담 없이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일단은 있고요. 서로가 서로를 좀 그러니까 건강을 생각하는 것 이걸 우선적으로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자, 뭐 어쨌든 이 올 추석은 좀 비대면으로 하더라도 조상님들이 좀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잠깐 해봅니다. 자, 박능우 복지부 장관도 여행 계획 같은 거 좀 취소해달라는 네네. 이런 말까지 했을 정도니 말이죠. 자, 그리고 이것도 참 걱정인데 의사협회가 수요일, 내일 모레 총파업을 예고했기 때문이죠. 어제는 전공의 협의회하고 정세균 총리가 면담을 했는데 그렇죠. 이 정세균 총리와 이 대한 전공의 협의회 대표단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뭐 손악수 대신에 주먹 악수로 저렇게 했고 일단 저 모습만 보면 분위기는 썩 나빠 보이지 않는데 저 간담회가 갑자기 성사가 됐던 그렇습니다. 거라고요. 어제 저녁 한 8시 반에 긴급 면담이 성사가 됐고요. 한 2시간 반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시간 반. 그 끝에 사실은 뭐 굉장히 짧습니다. 한 2줄 정도의 마지막 그 입장문이 나왔었는데 전공의들은 코로나19 진료에 적극 참여하겠다. 그리고 또 정부에 있어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진정성 있는 논의 착수를 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었어요. 예. 자, 유튜브 아이디 김정선님은 이번 추석 그냥 안부 전화만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말씀도 하시네요. 자, 일단 말씀하신 대로 합의는 했다는 거예요. 합의는 했지만 수요일 파업을 그럼 철회하겠습니다. 이런 건 아직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합의는 했는데 파업 완전 철회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공의 측에서 얘기하는 게 파업을 완전 철회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코로나19 진료에 있어서는 적극 참여하겠다. 이런 표현이었고요. 그런 입장을 또 밝혀갖고 이 의협에서도 이 면담에 대해서 이 평가를 했는데 예. 뭐 노력은 의미가 있지만 진전 없는 결과였다. 유감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후 2시부터 정세균 총리 의사협회 긴급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일단 모두 발언으로 들어온 내용만 전해드리면 정세균 총리는 의대 정원 확대 같은 이런 보건의료 현안 정책에 대해 의료계와 열린 자세로 진지하게 논의하겠다라고 했고
지금 계속 회담이 지금 진행 중인데 일단 뭐 추가로 들어온 소식은 없죠. 뭐 아직까지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정청리 측의 어떤 발언은 나왔는데 이제 의협에서 나온 발언이 아직 없어서 정확한 입장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예. 이 타협이라는 게 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원칙들이 있을 테니까요. 그렇죠. 이 원칙이 어떻게 좀 이 대화 과정에서 해결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 확진자들 때문에 간호사들이 힘들다. 그 목소리 잠깐 들어보시죠. 그 격리복을 다 입은 채로 병실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중요한 물건이나 이런 거 뭐 그 들어가야 할 때 이렇게 전달해주거나 할 수는 있지만 수시로 뭐 택배나 뭐 짜장면 배달 시키시는 분도 있다고 들었는데. 짜장면까지 시킨 사람이 있다고요? 네, 그런 식으로 막 아니면 뭐 이렇게 혼자서 음식 잘 못 드시는데 예. 자기 어머니 걱정된다고 그 먹기 힘든 삼계탕 같은 걸 시켜다가 주셔가지고 보호자가 네. 그 격리복 입고 뼈를 막 다 발라줬다는 거 바쁜데 그래서 예. 이번한 그 확진자들 중에 뭐 택배나 뭐 짜장면 배달을 시키는 분들도 있다. 이게 진짜 기가 찬 노릇이죠. 야, 네. 그 격리병동이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짜장면 배달까지. 이게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짜장면 배달이 만약에 된다면 뭐 이렇게 간호사분들이 힘든 뭐 내색은 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짜장면 오면 그 격리복을 입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당연하죠. 근데 완전 격리복을 해야 입을 수 있는 되는데. 사람들은 간호사들이에요. 그럼. 뭐 택배 하나, 외부 음식 주문 뭐 이런 거 받을 때마다 그거 넣어주려고 이 더운 날씨에 간호사분들이 또 격리복 입고 이게 숨 막히게끔 그런 일을 해야 되느냐. 뭐 이거 일부 환자들의 이야기겠습니다만 이 간호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호텔 룸서비스인 줄 아느냐. 뭐 이런 일침을 당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일부 확진 환자들의 얘기겠지만 조금 더 이런 분들은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